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1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음주운전 관련한 내용을 언론보도 사례를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네 번째 음주운전의 사고까지 낸 30대 1심서 벌금형. 왜? 내용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3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지만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3번이 있고 이번에 또다시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징역형의 실형이 아니고 이제 벌금형에 그쳤다라는 내용입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 치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피해 사고를 야기를 이제 한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니고 위험운전 치상으로 해서 음주운전 수치가 보통 이제 높거나 뭐 그런 경우에 이제 적용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어제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밤 11시쯤 강원 춘천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택시기사 B씨와 승객 2명이 다쳤다. 음주운전 중에 차 대 차 사고가 났는데 인적피해는 3명입니다. 기사하고 승객 2명, 총 3명이 인적피해이고 당연히 물적피해도 발생했겠죠. 인적 물적 교통사고입니다. 차 대 차. 사고 당시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0%로 확인이 됐다. A씨는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는 등 총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네 번째 때는 음주운전 중에 물적, 인적 피해 사고가 야기된 겁니다. 특히 그는 지난해 4월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나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 뒤에는 재판부의 판시인데요. 일단 이 사실관계를 보면 과거의 전력이 3번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1차, 2차, 3차가 언제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2013년도 음주운전이 최근일 것이라고 일단 추정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난해 2020년 4월에 특수협박죄로 이제 형 선고를 받아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서 현재 그러니까 이번 네 번째 음주운전 인적 물적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그 시점은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고 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은 음주운전과 다른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 인적 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법리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는 또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벌금 아니면 징역형의 실형인 거죠. 벌금 아니면 징역형의 실형. 그러면 이제 법원 판사는 이제 벌금을 선택하거나 징역형을 선택할 거란 얘기죠. 그럼 벌금을 선택할 경우에 기본적인 논리는 이 특수협박죄라는 것이 이번에 음주운전과는 다른 범죄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없으니 그러면 징역형의 실형을 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다. 이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지만 이 원인이 동일한 음주운전이 아니고 다른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현행 도로교통법하고 이번에 그 위험운전 치상 특가법 위반으로 한 것이 이 윤창호법 적용 시점 이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번에 그 음주운전해서 치상이 되었던 그거하고 과거 전력 세 번째 음주운전도 그냥 벌금형에 그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할 수도 없고
또 이번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동일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나름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벌금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벌금형은 좀 이제 좀 중한 벌금형.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800을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벌금형 1,800을. 그런데 만약에 이 특수협박죄가 아니고 이번이 만약에 다섯 번째다.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는 벌금인데 이번 네 번째 음주운전에 대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였고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번에 음주운전 중에 인적피해 물적피해 사고를 야기했다. 인적 물적피해를 야기했다. 이번에 다섯 번째다 라고 한다면 세 번째까지는 벌금형, 네 번째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동일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의 뭐 당연히죠. 이번 다섯 번째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동일범죄이고 하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뭐 거의 확실시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이제 다른 범죄였고 그럼 이거는 배제하고 그러면 세 번째 때 음주운전이었기 때문에 이번 네 번째니까 이번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하고 봤더니 집행유예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판사는 이제 벌금형을 이제 선택을 한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실형을 선고를 해버리면 만약에 실형 뭐 6개월 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년이라고 선고하면 1년 플러스 이제 여기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것이 실효가 되기 때문에 1년 플러스 징역 10개월 해가지고 1년 10개월 동안 이제 복역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객관적인 이제 발생 사실만을 토대로 하면 이렇게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재판 중에 이제 반성문 제출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했었을 것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이제 경미한 상해로 보입니다. 중상해 아니고요.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까지 했습니다. 원만히 합의했고, 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처벌 불원서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한 걸로 보이고요. 합의했기 때문에. 음주운전 관련 정과는 2014년까지니까 벌금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2013년도 이것이 어떻든 이게 최근 음주운전 전력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세 번째까지는 이제 벌금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은 이 전과, 이거는 이제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죄다. 왜냐하면 특수 협박이었기 때문에 이걸 고려했다. 벌금형을 그래서 선고했다. 징역형을 선택한다면 피고인은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앞에 있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효력을 상실하고 그 형까지 포함해가지고 플러스해서 복역을 해야 되니까요.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건 다소 과혹하다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 촉진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법원 판사는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 영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그 행정처분은 이제 2회 이상이기 때문에 결격기한은 면허 취소가 되고 결격기한은 2년이 됩니다. 결격기한은 2년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음주운전 중에 물적피해 교통사고,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났는데 과거에 3회의 음주운전 전력 중에서 교통사고가 났었던 적이 있다. 음주운전 중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격기한은 2년이 아니고 3년이 됩니다. 결격기한 말씀드렸고, 피해자에 대해서 합의한 거, 여기는 아까 합의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회복, 그러니까 피해자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라고 이제 강조를 전 영상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심지어 변호사 100만 명 선임하는 것보다 피해 회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오늘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 영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